자, 여러분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올해 들어 1월 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일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더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손실 보는 구간에 들어왔다가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무려 지금 거의 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10일째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봉을 세우면서 5일선을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미증시 미선물 마이너스를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미증시가 마이너스 0.6% 그리고 0.8%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 미증시의 하락분을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가 요 정도의 하락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우리 증시 시작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오히려 만약에 보합권으로 끝난다, 또는 강보합권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갭을 떠가지고 양봉을 쳐서 올릴 수 있는 시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더슈팅 구간에서 현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100% 주식 100% 전략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수 반등과 동시에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낙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하죠. 시장에 저점이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를 극도로, 여러분들 뭐 한두 번 경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극도로 불안한 위치까지 밀어놓고 나서 일단 한번 털고 나서 바닥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보합권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바로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여러분 시장의 2,400개 종목 중에 2,400개의 종목 중에 하락 종목 수만 무려 1,800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상승 종목 수가 1,800개로 확 돌아서면서 본격적으로 반등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중순, 오늘 16일이니까 중순이죠. 중순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중하순은 반등권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반등 영역은 이 26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600포인트까지의 반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종목들의 순환매를 통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나름대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종목들 움직임 흐름을 봐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일단은 지수의 5일선 돌파가 가장 시급한 위치와 시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미증시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갭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근데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오늘 미증시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워낙 센 증시이기 때문에 조정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증시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여러분 조정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PI 물가지수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CPI를 선행하는 PPI, 이게 뭐냐면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얘를 선행을 해요. 왜? 생산자의 물가가 높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을, 그래서 시차를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해외 증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들 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밤 미 증시가 보합권이나 만약에 플러스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작을 하면서 5일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위치가 저점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로 시장을 보고 있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막 뺐죠. 이게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도 한번 올라간 종목들 얘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들어올라갔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얘들도 조정받으면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를 받으면서 그래서 상승이 마감이 되거든요. 근데 하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급락했던 종목들은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민기적거리게 되면 버티고 있었던 애들을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얘들이 민기적되게 되면 그 나머지 버티고 있었던 애들이 끌고 와요.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들,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끌려 내려온 케이스가 오늘이다. 그래서 다소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5일선 돌파와 동시에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다. 그러니까 상승 시장이든 하락 시장이든 순환매를 도는 걸 보면서도 순환매에 대한 흐름만 본다라고 해도 상승의 고점 그리고 하락의 저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버텨왔던 애들이 끌고 내려오면서 지수가 상당 부분 밀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가격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를 미리 선반영을 했고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막판에 버텼던 애들까지도 내려오는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겁먹을 위치가 아니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려야 되는 위치에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조정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멘탈을 탈탈 털린다고 만든 거죠. 왜냐하면 순환이 거기까지 다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저점은 왔다.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대해야 된다. 여기에서 동요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종목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세기는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 일단 5일선에 대한 돌파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종목들의 세기의 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이익 실현 전략을 통해 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매매를 할 거고요. 일부 굉장히 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마지노선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 재매수를 통해서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샀던 가격을 완화시키고 플러스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반등 구간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요.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비중을 줄였다가 재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현금화를 통해서 이익 실현한 그 현금은 바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월 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월 말에 결론적으로 수익이 목표예요. 1월 달 결론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 시장의 저점은 왔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적극적으로 겁먹지 마시고 매수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오늘 미증시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 내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분석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